feeling good. KNTV. Yes, these days are full of uncertainty and what ifs. But there's one thing you can be sure of. BC dairy farmers will always be here in your backyard, providing for our communities in the best way we know how. 저한테 파이토제는 투자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일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인 것 같아요. 여성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 똑똑한 영양제. 천연 여성 호르몬 영양제 파이토젠. 저는 그냥 이게 메인 카메라니까 이것만 보고 있으면 되죠. 아, 어색해. 이 인터뷰는 저에 대한 인터뷰죠? 그렇죠. 제가 주인공인 거죠? 제가 맨 처음에 캐나다에 온 동기는 조금 되게 특이한데요. 보통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업 준비 많이 하잖아요. 대기업 가려고 취업 준비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다거나 뭐 회사에 가고 싶다거나 이런 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면 세계 여행을 가자 해서 한 5년에서 7년 정도의 배낭 여행을 꿈을 꾸고서 처음에 딱 도착한 곳이 이제 캐나다였죠. 그래서 캐나다에 맨 처음에 워킹 홀리데이로 오게 된 거고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를 왔다가 제가 여기 캐나다에서 파일럿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서 이제 머무르게 된 그런 케이스예요. 저는 그 사스카추안에 있는 조그만한 마을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맨 처음에 레스토랑 식당에서 이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하다가 이제 여기서 파일럿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학교를 검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서 진짜 파일럿이 되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하다가 조그마한 중고차를 사고 그리고 그때 비행학교가 저희가 사는 곳에서 거의 한 2시간 한 2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한 1년, 2년 정도는 돈을 모아서 이제 비행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그 상황을 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쉬는 날마다 가서 비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비싸죠. 비싸죠. 한 1억 정도? 한국 돈으로 한 1억 정도가 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근데 보통은 내가 갈 때마다 시간당으로 돈을 내는 거여서 보통 1시간 비행을 하면 한 250불 정도 돈을 내요. 열심히 일하면 그걸 할수 있겠네. 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시간과 돈을 투자했을 때 투자 대비 그게 좀 적다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 노력만 하면 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이제 꾸준히 가기는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시간도 돈도 노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이 파일럿이라는 그런 하늘을 나는 거에 대한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마라톤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사실 파일럿이라는 꿈은 어렸을 때 가지고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되게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을 때 제가 어떤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게 이원익의 비상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되게 본인의 그런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한국에서 파일럿이 된 공군사관학교에 가서 파일럿이 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고 나도 파일럿이 돼야겠다 해서 그때 이제 막 알아봤는데 그때는 당시에는 한국에서는 눈이 시력이 정말 완전 자연 교정, 자연 시력으로 뭐 1.5 막 이렇게 돼야 정말 좋아야만 그 신청을 할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뭐 해도 이제 한국에서 파일럿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인생 그냥 무브온을 했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20대 때 대학교 때는 외국에 나가서 다른 문화를 접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언어를 배우고 하는 그런 것들 굉장히 심취해 있어서 배낭여행 쪽이었어요. 그래서 돈 모아서 이제 배낭여행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인도에도 혼자서 제가 3개월을 갔다 왔었거든요. 지금은 다들 어떻게 갔다 왔냐고 그런데 그래서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마땅히 이제 뭘 하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세상을 좀 더 보고 싶다,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더 강했고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하는 사실 여행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약간 그냥 여행을 다니고 싶은 뭔가 포장용 그런 이유? 약간 이런 거였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 대학에서는 어떤 걸 저는 영어 영문학과. 네. 그래서 영어를 잘하시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들 영어 영문학과 나오신 분들은 다 알 텐데 워낙에 외국에 나가고 싶은 그냥 외국 문화를 접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너무 강해서 고등학교 때 보통 수능 공부할 때는 그냥 읽고 뭐 단어 외우고 이런 식의 공부만 하잖아요, 사실. 수능에 집중된 그런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때 너무 외국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외국 사람들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막 찾아다니고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중얼거리면서 막 영어로 말하고 그런 식으로 영어를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 제가 20대 때 저한테 가장 크게 이제 저한테 깨달음을 준 그런 거는 뭐였냐면 20대 초반에 저도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나라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가장 저한테 큰 깨달음을 준 건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 지금까지 내가 18년 동안 부모의 밑에서 자라오면서 부모님의 뭐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환경을 탓하고 있는 저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희생자 플레이? 약간 빅팀 행세를 하면서 나는 모든 이 세상의 희생양이고 나는 이 사회의 희생양이고 뭐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세상을 되게 탓하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는. 그래서 세상에 되게 불만도 많았고 절망도 많이 했고 그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벗어나게 한 게 더 이상 희생양 너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말고 너 자신을 희생양 취급하지 말고 너의 인생이니까 네가 책임을 가지고 이건 네가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약간 그런 책임 의식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되 내가 내 인생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먹고서 그때부터 제가 조금 더 제가 원하는 그런 저의 모습에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그런 큰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로 1년짜리 워크비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밴쿠버에 와가지고 호스텔에서 지내다가 이제 일자리를 막 찾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모험가적인 성향이 있어서 막 일을 검색을 하던 중에 한국 분이 하시는 되게 조그만한 이제 그 시골에 있는 모텔하고 레스토랑하고 바랑 이렇게 있는 그런 사업, 조그만한 그런 사업 하시는 분이 진짜 엄청 조그만한 시골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 가족이. 그래서 아니 이런 시골에 누가 살지? 약간 이런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길이 진짜 에비뉴가 7개 그리고 스트리트이 6개 정도 되는 그런 진짜 조그만한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한 1000명, 인구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시골. 그래서 뭐야 이런 데서 누가 살지? 나 한번 가서 여기 시골 사람들 어떻게 사나 봐야겠다 해서 제가 그 잡을 찾아가지고 이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한 30시간에 걸쳐가지고 사스카추안에 있는 조그만한 시골의 그래블버그라는 그 마을에 이제 일 찾아서 가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별로 오래 있을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시골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정도 생기고 또 일도 재미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좀 이제 그런 계획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어떤 곳에서 일을 했냐면 이제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레스토랑 문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동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쫙 와요. 그래서 와셔서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한 1시간, 2시간 동안 이제 수다를 떨다가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대소사, 모든 가족의 다 대소사를 아는 그런 약간 사랑방이었어요. 길거리를 지나가면 안녕? 약간 이렇게 제 이름도 불러주고 하는 그런 조그만한 시골 마을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캐나다에 와서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영어도 좀 많이 배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그 조그만한 동네에 플라잉 스쿨이 아니지만 플라이 클럽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되게 분홍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어가지고 땅이 엄청 넓잖아요, 농부들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조그만한 비행기를 사서 그 비행기로 이제 케미컬을 뿌리는 그런 크롭 더스팅을 하는 그런 농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 뒤에다가 조그만하게 백야드를 이제 진흙길로 이제 런웨이를 만들어서 자기 비행기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크롭 더스팅하고 그런 것들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조그만한 동네에 플라잉 클럽에 비행기가 한 10대, 11대씩 서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없지만. 그래서 아니? 저 할아버지가 파일럿을 할 수 있어? 여기서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무조건 파일럿이 되려면 눈시력도 좋고 막 체력도 엄청 좋고 막 그래야 되는 건데 저 할아버지가 60대인데? 약간 그래서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스카추안의 그 그래블버그라는 시골 마을이 저한테는 캐나다의 약간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아직도 거기에서 그때 사귀었던 친구들하고 이제 연락도 하고 다들 잘 지내는지 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어쨌건 거기에서 이제 레스토랑에서 한 4년 반 정도를 일하면서 돈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비행 교육을 받고 제가 파일럿이 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어준 그런 고마운 곳이에요. 그리고 저희 사장님께서 이제 저를 또 좋게 보시고 이제 영주권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비행 교육도 마치고 영주권도 받고 이제 돈도 어느 정도 세이브 되었을 때쯤에는 이제 밴쿠버로 올 딱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2017년도에 그렇게 해서 밴쿠버로 이사를 왔고 여기서 좀 더 이제 추가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내가 이제 큰 물에서 내가 파일럿이 되리라 하는 약간 그런 큰 야망을 가지고서 밴쿠버 입성을 하게 된 거죠. 그전에는 되게 시골 마을 촌뜨기였어요. 그래서 밴쿠버에 와서
그 추가로 더 받아야 되는 비행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밴쿠버 공항에 한 그 패시픽 코스탈 에어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에어라인에서 램프 에이전트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손님들이 짐 체크인하면 그 짐 날아다가 이제 비행기에다 싣고 그리고 비행기 마샬하고 화장실 그 치우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그 옆에 있는 조그만한 회사에서 저한테 이제 우리 회사 파일럿으로 이제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그런 이렇게 그런 말을 듣고 이제 교육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파일럿이 되려면 그 비행기 안에서의 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행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비행 교육이 계속 늦춰지는 거예요. 일주일이었다가 2주일이었다가 한 달이 됐다가 두 달이 됐다가 세 달이 됐다가 나는 밴쿠버에서 돈도 없고 막 이런데 그래서 그때 너무 정신적으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외지에 돈도 세이브된 게 이제 점점 다 떨어져 나가지. 근데 직장에서 연락은 안 하지. 그렇다고 또 뭐 일을 다시 새로운 거를 구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지. 내일 전화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약간 피말리는 상황을 한 3, 4개월 지내다가 제 지금의 남자친구인 테런스가 그러면 너 비행 교관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때 이제 비행 교관 교육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비행 교관이 돼서 재작년부터 이제 비행 교관으로 일을 하다가 한 1년 반 정도 일을 하다가 올해 2020년 1월 달에 이 밴쿠버 국제공항에 있는 한 화물 수송기 그 회사에서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화물 수송기 회사에서 그 퍼스트 오피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게 캐나다여서가 아니고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에 나와서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한국 사회에 살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 나이쯤에는 이걸 해야 되고 뭔가 하는 그런 사회적인 기대나 약간의 압박들이 제한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벗어난 땅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는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이 나의 진정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곳인 것 같아요, 캐나다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캐나다를 놓고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관대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한국 사회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인간의 존엄성을 아니면 인간의 존중이 되게 물질적인 잣대에 의해서 비교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매겨지고 하는 게 더 많았다고 치면 여기서는 뭔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인간을 인간 자체로서 훨씬 더 존중하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이 사람과 커넥션에 따라서 더 누구든지 다 존중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고요. 물론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회 문제들도 많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그런 점에서 이제 캐나다가 관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잠깐만요.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한국에 살 때는 되게 모든 사람들이 서바이벌 모드였던 것 같아요. 뭐든지 내가 이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지 않으면 내가 도태되는 그런 사회? 그래서 모두들 다 너무 치열하게 열심히 살고 모두들 남을 밟고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뭔가 그런 세팅이었다면 여기서는 누구에게든지 다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아주 정말 기본적인 그런 소셜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너무 다른 사람들을 밟으면서 내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해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대하는 게
뭔가 경쟁심에서 한다기보다 좀 더 제뉴인하게 사람들하고 커넥션을 하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네. 네. 네, 그래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한국의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워낙에 좀 약간 어렸을 때부터 좀 특이한 딸이었기 때문에 제가 캐나다에 가서 맨 처음에 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걱정은 하셨지만 그냥 저를 믿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이제 자랑스러워 하시고, 부모님은 네, 저를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혼자서 잘 해냈다. 약간 이렇게. 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한국 사람이 캐나다에 와서 개개인으로서 어쨌건 모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곳에 와서 사실 살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건, 저는 2012년도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단순한 외국인 노동자였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캐나다에서는 나에게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거를 될 수 있다,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원하는 어떤 지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를 준 땅이고 저에게, 그리고 전 그 기회를 잡았고, 그리고 그 기회를 갖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였고요. 지금은 영주권자 곧 시민권자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파일럿이라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지금 학생 비자로 유학생으로 와 계시거나 아니면 워킹 홀리데이로 오시거나 아니면 힘들게 영주권을 진행을 하고 있는 워크 퍼밋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저를 보고 좀 희망을 가지고 원하면, 힘들지만 그 길이 정말 길고 힘들고 지치지만 원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잃지 않고 생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체 캐나다에 있는 한국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캐나다에 와서 그리고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항상 들은 말이 한국 사람 믿지 말라라는 말이 되게 만연하게 퍼져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그거는 사실이고, 근데 우리가 사실 여기에서 와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같은 입맛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끼리서 더 좋은 영향을 끼치고 더 깨끗하게, 그리고 또 윤리의식, 도덕성을 갖추고서 비즈니스를 하고 사람을 대하면 이런 안 좋은 얘기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믿지 말라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좀 더 나보다는 좀 더 전체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모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인생의 한 절반은 모델로서 꾸준하게 활동을 하다가 캐나다 생활에서 새로운 직업으로 그리고 새로운 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타이밍에 건강이 없으면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켜나가는 싸움이 저에게는 되게 중요하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파이토젠이에요. 저에게는 파이토젠이 일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인 것 같아요.